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남겨져 있었고 아내의 사인이 들어있었다. 왜 떠나는지 편지 한 장 없이 나와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아이를 남겨두고 통장에 있는 돈은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들고 갔다. 나는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0만 원으로 다음 월급날까지 버텨야 했다. 결혼 당시 아내는 남자한테 집안 경제를 어떻게 맡겨?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월급을 통째로 아내에게 맡겼고 그 후 결혼 생활 내내 아내가 모든 돈을 관리했다.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아내가 나간 이유를 생각해봤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했다. 집을 나간 것뿐만 아니라 아내의 명의로 드러났던 딸아이 교육보험도 이미 해약을 한 뒤였고 그 돈까지 챙겨서 들고 나간 곳에는 분노가 일었다. 아내가 있을 만한 곳을 생각해봤지만 아내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고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따로 떨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다는데 그분들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 게다가 돈이란 돈은 전부 들고 나간 터라 아내 거취를 수소문할 자금도 수중에 없었다. 사실 나도 부모님이 이미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 딱히 기댈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서 딸아이를 키워야 했다. 딸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하교 시간이 빨라서 방과 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부터 찾는 게 중요했는데 요금이 선불이라 할 수 없이 친구한테 부탁해서 돈을 빌렸다. 그로부터 5년 후 딸아이가 6학년이 됐을 때 뜬금없이 전처가 나한테 연락을 해왔다. 전처는 딸아이를 버리고 나갈 땐 언제고 곧 재혼할 예정이라며 딸아이를 자기한테 보내라고 했다. 나는 당연히 거부했다. 집안에 돈이란 돈은 다 들고 잠적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린지 화가 치밀었다. 내가 훔쳐간 돈 다 토해내라고 하자 뻔뻔하게도 무슨 그런 몰상식한 소리를? 그 돈이 당신 혼자 돈이라고 생각해? 그 돈은 아내였던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야 라면서 내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러면서 딸아이를 달라고 했다. 전처 말에 의하면 재혼 남은 회사를 경영하는데 제법 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 나는 절대 딸아이를 보낼 생각이 없었지만 세상 일이란 게 다 내 마음 같진 않았다. 내가 퇴근이 늦어지는 날엔 옆집 아는 엄마들한테 부탁을 하는 날도 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밤 늦게까지 여자아이를 혼자 두는 건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물론 나도 혼자 있는 딸아이가 걱정됐다. 하지만 한번 가정을 버렸던 전처가 다시 딸아이를 데려간들 제대로 키울 거란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재혼남의 경제 능력과 전처가 전업주부로 아이를 온전히 돌볼 수 있다는 조건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고 그 결과 딸아이의 친권을 전처에게 뺏겼고 나는 내 심장을 도려내는 기분으로 딸아이를 보냈다. 내 우주의 중심이었던 딸아이를 보낸 상실감으로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 같았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 모두 나를 걱정할 정도였다. 아내는 양육비를 보내라고 요구했고 나는 딸아이를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월급의 반을 전처에게 보냈다. 단 전처에게 그 돈을 딸아이를 위해 썼다는 증거로 영수증이나 다른 증거들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처음 얼마간은 성실하게 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안심했었는데 2년 정도가 지나자 보고가 뚝 끊기고 말았다. 전처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전처에 대해 뒷조사를 했는데 출산을 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 뒤 어렵게 전처와 연락이 됐는데 당신 나나 잘 돌보고 있는 거야? 왜 연락도 안 하고 받지도 않는 건데 요즘은 영수증도 안 보내고 뭐 하자는 거야 대체? 그거야 걔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뭐?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사실 나 정말 사랑스러운 애를 낳았거든? 지금 당신 얘기 물었어? 우리 나나 어떻게 했냐고. 웬 딴소리야. 나나는 어떻게 된 애가 내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 그 귀엽던 애는 어디로 실종이 됐는지 원. 갓 태어났을 땐 걔도 귀여웠는데 지금 내 눈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나나는 당신이 다시 데려가도 돼. 솔직히 난 이제 필요 없어. 이미 한번 이 여자가 최악이란 건 당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몰랐다. 이런 쓰레기를 상대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나나를 찾아서 사방팔방을 찾아다녔다. 그러다 어느 편의점 앞에서 딸아이를 발견했다.
나나야, 다행이다. 아빠랑 같이 가자. 뭐래? 나 버릴 땐 언제고 같이 가자는 건데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는데? 나를 보며 항상 웃어주던 천사같이 맑던 나나의 눈은 나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했다. 미안해. 아빠도 나나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법이 아빠 편을 안 들어줬어. 어쩔 수 없이 그만. 다 필요 없어. 아빠 나 혼자 실컷 잘 먹고 잘 살아. 야, 꼬마. 너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너 걱정돼서 아빠가 찾아온 거 아니야. 얼른 집에나 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불량 집단으로 보이는 무리 중에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가 딸아이에게 집에 가라고 설득하는 것처럼 보였대. 싫어. 난 여기 있을 거야. 여기가 네 땅이냐? 네가 뭔데 여기 있어. 집에나 가. 불량그룹 리더는 일부러 딸아이를 막대하면서 딸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은 집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대. 그 친구는 불량스러운 태도와는 달리 눈빛이 맑고 깨끗한 게 인상적이었대. 리더의 차가운 태도 때문인지 딸아이는 어디로 갈지 생각하는 것 같았고, 엄마한테 가는 게 더 싫었는지 나를 따라가겠다고 말했대. 불량그룹 리더 덕분에 집에 오게 된 딸아이는 처음에는 내 얼굴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대. 하지만 동네 주민들이 딸아이가 돌아온 걸 보고 내가 딸아이를 보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애를 썼는지, 결국 친권을 뺏기고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 딸아이에게 얘기해줬고, 그 덕분에 조금씩 딸아이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었대. 그러던 어느 날 전처에게 불행이 닥쳤대. 재혼남 회사가 도산한 것이다. 그러자 전처한테서 연락이 왔다. 나나 말인데 내가 다시 데려올 테니까 양육비나 보내줘. 나나도 이제 중학생인데 학원비면 양육비가 2배는 더 드니까 돈 꼬박꼬박 잘 보내. 누구 맘대로 나나를 데려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2번 다시 나나 당신한테 안 보내. 또 해보자는 거야? 한번 해봤으면서 학습 효과가 없네. 이번에도 나한테 질 텐데? 그래, 그럼 어디 또 해보던가. 이젠 남편 회사도 부도 났고 나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과연 재판장이 뭐라고 할지 꼭 듣고 싶네. 무슨 증거가 차고 넘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러자 나나가 내 전화기를 뺏었고, 내가 그 증거 폭로할 거니까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 뭐야? 그새 나나를 구호 삼기라도 한 거야 뭐야? 나나가 와야 당신한테 돈을 받지. 당장 나나 나한테 보내라고. 전처가 발광하는 소리를 더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고 전화를 끊어버렸대. 그 후 들은 말로는 전처 남편은 회사가 도산을 하자 혼자서만 몰래 어디론가 도망쳤다고 한다. 물론 나는 전처를 처벌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동상담소에 가서 딸아이가 전처에게 당했던 일을 알렸대. 그러자 법원은 전처에게 양육비를 반환하라고 명했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처에게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대. 전처는 이미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양육비 반환에 위자료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고, 자기 아이도 기를 형편이 안 돼서 양자로 보냈다는 말을 들었대. 어쩌면 아이를 위해서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대. 그런 인간 쓰레기 손에 자라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 그로부터 10년 후 나는 결혼한 딸아이와 손자, 손녀까지 5명이서 2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다. 딸아이의 남편은 그때 딸아이에게 집으로 가라며 무섭게 말했던 불량그룹 리더였던 청년이다. 실은 그 당시 나나는 같이 살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전처 부부에게 학대를 받았고 집에 가기 싫어서 거리를 배회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자 혼자 있는 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리더 청년은 자기 그룹에 일부러 나나를 끼워줬고 이상한 남자들한테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줬다고 한다. 딸아이는 자기를 보호해줬던 리더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지만 자기한테 항상 선을 긋는 태도를 보면서 상처를 받기도 했다고. 그러다 용기를 내서 딸아이가 먼저 고백을 했고 그걸 계기로 연인도 되고 결혼도 했대. 지금은 예전의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둘 다 성실하게 살고 있대. 전처에게 배신당한 후 인생의 한 부분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했었지만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위와 사랑스러운 딸, 또 소중한 2 손주들과 함께 나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